오는 11월이면 중국의 위안화가 IMF의 특별 인출권 통화로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벌써부터 듣기 싫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차근차근 듣다 보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특별 인출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특별 인출권은 이런 겁니다. IMF 회원국들이 일시적으로 외국 돈이 부족할 때, 즉 외화가 부족할 때, 혹은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을 때, 이럴 때 담보 없이 IMF로부터 이 외국 돈을 빌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특별 인출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특별 인출권에서 우리가 아무 돈이나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 멀리 아프리카 총구석에 있는 얄라꿍따 부족의 돈을 빌릴 수는 없는 것이죠. IMF에서는 빌릴 수 있는 돈을 한정시켜놨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미국의 달러화와 유로존의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와 그리고 일본의 엔화, 이 네 가지 종류만 돈을 빌릴 수 있게 했는데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종류 통화 가운데 5번째로 위안화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위안화가 특별 인출권 통화에 포함된다면 지금까지는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만 빌릴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국의 위안화도 외화가 부족할 때 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의 위안화가 특별 인출권 통화로 포함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반공식적으로, 말 그대로 공식적은 아닙니다. 반공식적으로 국제적인 통화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기축 통화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로 위안화가 인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중국에게는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를 주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외환 보유고라는 것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국가 간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달러로 결제를 하기도 하고요. 파운드나 엔화로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 간 거래에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외국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라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중앙은행 창고에다가 외화들을 모아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안화가 국제적인 통화로 인정받게 되면서 위안화도 우리가 중앙은행 창고에 모아두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중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죠. 중국은 앞으로 채권 발행이 쉬워지게 됩니다. 워낙 위안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국이 자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으기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위안화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금융상품들, 굉장히 좋고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을 중국은 발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발행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게 되면서 중국의 자본시장도 덩달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에게는 이 위안화가 특별인출권에 포함됐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먼저 일단 나쁜 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워낙 위안화를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금융상품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수요는 조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중국이 발행한 이런 금융상품들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중국의 금융상품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나라에게도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역시 함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안화가 이 특별 인출권 통화로 포함되기가 그렇게 쉬울까요? 일단 특별 인출권 통화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이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느냐, 그리고 위안화를 사용할 때 얼마나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 외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달러화 사용하죠, 위안화 사용하죠, 엔화, 파운드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전 세계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돈이 미국 달러화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엔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화가 바로 위안화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돈이 바로 중국의 위안화였던 것이죠. 그만큼 이미 국제적으로 위안화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만족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은 과연 만족시킬까요?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중국의 자본시장은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본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외환시장, 즉 돈과 돈을 거래하는 이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의 사용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돈과 돈을 거래할 때 위안화는 불편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위안화가 특별인출권 통화에 포함된다면 중국에게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대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중박 정도에 해당을 하겠죠. 하지만 과연 위안화가 특별인출권 통화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여부를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소박한 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께서 궁금하다고 보내주신 특별인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방송을 통해서 풀어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방송을 통해 풀어드리지 못한 내용은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